자, 국회에서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줄다리기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경제 문제를 놓고 용산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좀 짚어보면 문제 제기는 이제 윤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는데요. 관련 자료 보시죠. 왜 25만 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 25만 원은 이제 민주당의 그 민생 회복 지원 회복금 전 국민 25만 원 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걸 논평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품격을 어디까지 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게 과연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들이 당장 나오는 게 이런 반응이 나와요. 100억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자기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을 향해서 직공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발표하는 정책들이 전부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그게 실제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없다는 거 그거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얘기해버리는 게 이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이라는 게 처음에는 전 국민 얘기 나왔다가 대통령 영수회담 할 때 우리 유연하게 가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효과를 높이는 방법, 수요를 늘려서 지금 내수가 너무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거예요. 물가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수요를 진작시키고 수요를 늘리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돈이 돌게 만들고 돈을 쓰게 만드는 동인을 만들기 위한 이런 방법들로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전 국민이 효과가 떨어지고 그거 돈 안 쓸 겁니다. 받아도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소득 하위 계층부터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같이 머리 맞댈 수 있는 여지들도 충분히 있는 건데 대통령이 그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또 25조 원 발표해요.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그리고 25조 원 발표한 것도 전부 대출이에요, 사실은. 25조 원 얘기는 좀 이따 저희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거예요. 자신은 뭘 해도 다 선하고 남은 뭘 하면은 그건 아주 악한 거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선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선악으로 구분합니까? 네, 일단 어쨌든 관련 정책을 내놓았고 야당이 협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불을 질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관련된 발언 중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전 대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기간에 그때 좀 영업시간 제한했고 그때 대출 많이 늘었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 힘든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소상공인에 포함되시는 분들이신데 요즘 이제 경기가 어렵죠. 근데 지난번에 대선 때 뭐 여담입니다만 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지난 그 총선 때 야당 대표가 이제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반증이겠죠. 그다음에 그게 대체적인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재정은 무한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재정이 무한대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약간 보수적 성향의 지자체나 정권에서는 항상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전 국민 모두에게 영세부터 바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다 보편적인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자, 이런 논리를 지키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다만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오히려 돈을 주겠다라고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 논리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맞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내세웠었는 전 국민 모두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지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거는 그에 대항해서 안심소득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안심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서울 시민 중에 6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효과도 있고 평가도 좋지만 정치적 효과에서는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대통령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되는 이런 그 논쟁을 저는 오히려 더 큰 개혁의 아젠다로 국면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중복되는 재정, 그러니까 누수되는 재정, 그리고 이 지방 같은 경우는 퍼주기 재정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나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는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소진되는 재정이 이재명 당대표가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게 몇백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 재정을 한 번쯤 구조 개혁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서 뭔가를 진행시키면 낫지 않을까. 근데 단순히 이거를 더 주냐 마냐, 혹은 지금처럼 상대가 주는 것은 나쁘고 내가 하는 것은 옳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이건 백해무익이고 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좀 거창한 담론이나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담론도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두 철학이 있을 텐데 지금은 강론 가지고 막 사실 거친 말 가지고 사실은 말싸움할 때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두 분의 얘기. 사실 이 이야기들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발표한 자리였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으면서 저희가 본질적으로 크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경제 성과와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월 18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4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 클럽 국가 가운데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용산의 인식이 이런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지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민간 주도로 잘 성장하고 있다. 김대현 평론가님, 한숨만 쉬지 말고 예.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경제가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고 네. 또 일부 수치에서 네. 그것이 호전되는 것으로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저는 뭐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정치권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 수치가 발표되면 그곳에 돋보기를 대고 확성기를 틉니다. 반대로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경제 수치가 낮은 것 혹은 경제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등장할 때마다 경제가 폭망했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국의 상황이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차량에 이제 휘발유를 주유하는데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있었던 세수를 중단을 함으로 인해서 유류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이런 그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건데, 예. 근데 기름값이 상승하면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또 올랐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게 이제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정부 정책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상공인에게 25조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포퓰리즘이라고 엄청 욕을 먹었어야 할 사안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나가서 더 포퓰리즘, 더 포퓰리즘에 사실은 우리가 좀 면역을 갖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저는 물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제발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검은 특검이고, 그러니까 특검을 다루는 양당의 전략팀은 따로 해서 그쪽은 싸우라고 하고 민생을 다루는 전략팀은 좀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어쨌든 뭐 정무장관을 임명한다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발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아까 저희가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선 제일 반가운 얘기는 25조 원 맞춤형 지원. 대체로 이제 대출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윤 대통령의 인식부터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모들한테 뭘 보고받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한국 경제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저렇게 투자하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를까요? 우리 국민들은 또 개미들은 왜 돈을 못 번다고 얘기할까요? 주가 떨어져서 왜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대통령한테 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같이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은 저렇게 한국 경제가 잘 나가는데 왜 국민들은 힘들어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19 그거 잘못하고 나라 국감 거덜내가지고 지금 제가 받아서 한 3년째 운영해봤는데 아직도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의 공감 능력과 현실 인식,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의문이고요. 어제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얘기하면서 경제 성장률 얘기했어요. 2.2에서 2.6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수출이 좀 나아지고 있는 측면이 반영된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내수는 안 살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면 다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민간 소비는 1.8%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또 투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요, 2.5가 넘어요. 잠재 성장률 겨우 맞추는 수준까지 성장한 거예요. 윤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외환위기 환란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겨우 지금 잠재 성장률 될까 말까한 성장률을 가지고 대통령은 저렇게 칭송하듯이 저렇게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저 인식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 종합대책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크게 세 가지라고 아까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대출 연장 등 금융 지원. 대출 연장해 주는 겁니다. 만기 돌아왔을 때. 새 출발 기금 확대. 이게 뭐냐 하면요. 새 출발 기금이 휴폐업 하시는 분들, 지금 부실 차주가 되실 분들, 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원금을 일부 조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만기 연장을 해준다거나 감면을 해준다거나 이 프로그램이에요. 기존에 해왔던 대책, 기존에도 예산이 잡혀있던 거를 좀 더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25조 중에 24조 원이에요. 나머지 점포 철거비 지원이나 이런 등등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게 1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막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대책으로 나온 게 요일 지정해서 그러니까 국가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을 요일을 지정하자고 얘기를 해요. 날짜로 지정하니까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토, 일, 월까지 쉬게 해주자. 결국 내수 살리겠다고 하는 정책 중에 일환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굉장히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건데 근데 대통령은 주 69시간이라고 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또 쉬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앞뒤도 안 맞는 얘기하면서 내수는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다급함에 저런 정책을 내놓는 게 맞는가 싶고요. 이거 하자면 얘기가 끝도 없지만 나라 국간이 지금 비어가고 있잖아요. 법인세, 상속세 다 깎아준다면서요. 이번 대책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야당이 협조해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공은 국회로 막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이미 상당 부분 종부세까지 다 깎아줘가지고 지방세, 국세 전부 다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오죽하면 기재부가 세수 이 펑크 조기 경보까지 발령을 합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나가면서 툭하면 다 세금 깎아준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1조 원만 지원해 주는 건 아주 우습지 않게 얘기해요. 근데 야당에서 내수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원해 줘야 합니다라고 해서 민생회복 지원 다 해주자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원해 줘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바로 거꾸로 말하면요. 아주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인 거예요. 예산 세금 다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헛공약해도 되는 때입니까? 이 비상 상황에서? 근데 짧게 듣겠습니다. 그 상속세나 아니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약간의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경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았겠죠.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최악이고요.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정말 이제 큰일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결국은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 볼 때 뭔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해야 되는 그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야당이 너무나 이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예. 못했다고 네. 하는 거. 아까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앞서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김성환 평론가님, 시기에 저희 영업 못하게 하고 문별하게 네네네.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라고 지금 인식하고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예.